개인적으로 진짜 성공의 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고급스러워요. 야, 바람조차 고급이에요. 무려 레드존이 안녕하십니까, 야생마TV 야생마입니다. 오늘 이제 가지고 온 차량은 모든 이들의 드림이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저 또한 꿈이었었던 911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려 이번 최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까브리올레입니다. 거의 뭐 관중의 끝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전 세대가 뭐가 바뀌었는지, 그리고 주행을 해보면서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하나하나 잘글잘글 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2년을 기다려도 출고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 정도로 인기가 많은 차량이고, 도대체 이 돈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나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다리는데 2년 걸렸습니다. 2년이 걸렸고, 한 반년 정도 타다가 팔아도 제가 봤을 때는 한 몇 천만 원 벌 수 있는 그런 피가 지금 붙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전 세대 911 같은 경우는 조금 둥글둥글했었습니다. 근데 현 세대로 이 디자인이 바뀌면서 뭔가 많이 바뀌었지만 많이 바뀌지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 전체적인 이런 안구 디자인, 라이트 디자인이나 보닛 디자인이나 딱 봐도 쭈그러앉아 있는 개구리의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가령 기존에 있었던 이 램프 같은 경우는 조금 동그랬어요.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현 세대 라이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길게 만들어져서 조금 더 남성미가 있고 좀 공격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보닛 위에 이 각진 파팅 라인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911 같은 경우는 이쪽이 좀 둥글었습니다. 근데 현 세대 이 911 같은 경우는 이쪽이 조금 각해져서 조금 더 남성미가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런 캐릭터 라인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제 에어로가 이제 이렇게 또 장착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또 에어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작동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또 세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차량이 빨리 갈 때, 많이 차량에 열이 올랐을 때는 이 에어로가 닫혔다 열렸다 하면서 인터쿨러를 시켜줘요. 그래서 조금 더 기능적인 면까지 살려서 이렇게 또 디자인을 했고, 여기가 덕트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더 공격적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 포르쉐가 밀고 있는 그런 이제 4개짜리 LED 그 램프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조금 점만 찍어져 있는 느낌이었다고 하면은 지금 현 세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크게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이 포르쉐에서 지금 밀고 있는 LED 이 램프 같은 경우는 거의 완벽에 가까워요. 가령 제가 이제 이렇게 또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은 이 램프가 제 쪽은 비치질 않아요. 양쪽을 비춥니다. 자, 측면으로 넘어오면은 블록한 이 펜다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911 같은 경우는 그 블록한 오버 펜다의 느낌이 상당히 극대화가 됐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고, 조금 더 낮고 넓은 그런 디자인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고급스럽고, 구디어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이 세라믹 브레이크도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세라믹 브레이크는 가격이 상당히 흉악하기 때문에 그거는 빠진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옆에 디자인 캐릭터 라인을 보면 사실은 이 전세대 911하고 거의 똑같아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멋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911 같은 경우는 위에가 카브리올레가 아닌 일반 쿠페 라인이 있고, 그리고 타르가 라인이라 그래서 가운데만 하드탑으로 열렸다 닫혔다 할 수 있는 타르가 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바로 이 까브리올레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까브리올레 같은 경우는 이 뒤쪽 전부 다 오픈이 되는 그런 좋은 개방감을 갖고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쿠페 라인을 볼 거냐 까브리올레를 볼 거냐 여러 가지를 생각 중이시라고 하면은 무조건 까브리올레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요. 가격이 조금 더 비싼데 이 뚝배기를 여느냐 아니면 못 여느냐의 차이는 사실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한 번쯤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쪽 오시면은 911 디자인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빵빵한 뒷다리, 뒷펜다. 야, 이거는 뭐 거의 뭐 핥아도 될 정도로 상당히 섹시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 세대보다 훨씬 빵빵해요. 마치 여기만 보면은 이 전 세대 GT3의 느낌이 날 정도로 엄청나게 그런 거대한 뒷다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진짜 멋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까브리올레 탑이 씌워졌을 때 아름다운 그런 오픈카는 사실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가령 뭐 G4는 거의 뭐 투구를 쓴 듯한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스탱도 마찬가지고, 일반 까브리올레 차량 같은 경우는 하드탑이 아닌 이상 이 소프트 탑으로 만들어진 경우 같은 경우는 루프 라인이 상당히 지저분해 보입니다. 멋이 없어요. 근데 이 911 같은 경우는 옆에서 봤을 때도 현 쿠페 라인과 거의 똑같은 그런 이제 캐릭터 라인을 갖고 있다는 게 제일 최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옆에서 보시면은 진짜 멋있습니다. 이 라인 자체가, 야, 이거는 거의 뭐 끝내준다. 이거는 맛있다. 이거 그런 이제 디자인을 갖고 있고,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도 뒤쪽에 이 램프가 안쪽까지 침범을 해서 조금 더 와이드하고 조금 더 길어 보일 수 있게끔 그런 디자인이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 왔습니다. 봐도 그냥 이거는 그냥 엉덩이 핥아야 된다. 그냥 인사 그냥 90도 되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빵빵한 그런 이제 뒷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뒷모습을 봤을 때도 조금 더 특이한 이런 인테리어적인 디자인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장 눈에 띄는 거, 이 전 세대에서는 사실 뭐 GT3나 가장 최고 등급에 들어갈 법한 그런 이제 LED 바가 길게 들어가 있습니다. 길게 들어가 있고, 이게 사실은 현 세대에 오면서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가장 이제 멋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뒤쪽에 LED 바가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뒤에서 봤을 때 상당히 풍만해 보이고 낮아 보이고 넓어 보입니다. 와이드해 보이기 때문에 이 차량이 정말 잘 달릴 것 같고 뭔가 스포츠카 느낌이 확실히 나는 그런 듯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세로로 이렇게 핀이 들어가 있는데 가운데 브레이크 등을 밟으면 두 개의 핀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똥구녕이 4발이 장착이 또 되어 있습니다. 사실 순정 배기음은 제가 워낙 그 V8기통 차량들을 많이 타봤기 때문에 상당히 약한 느낌이 있습니다. 강하지가 않아요,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근데 이 차량의 특성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데일리카로도 사용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적당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차량 트렁크도 한번 또 안 보여드릴 수가 없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이 911 같은 경우는 뒤쪽에 이제 엔진이 있기 때문에 앞쪽에다 이제 짐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넓이는 상당히 좁지만 깊이가 깊어요. 그래서 캐리어가 그래도 큰 거 하나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세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 차량은 뭐 이 차량 타고 뭐 골프 치러 가거나 그럴 건 아니잖아요, 사실. 무슨 골프백 막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골프를 치러 가실 거면 에스컬레이드를 가셔야죠. 정말 솔직하게 카니발이나 에스컬레이드 가셔야죠. 무슨 911 타고 뭐 골프 치러 가는데 골프백이 몇 개 들어가냐? 어불성설입니다. 맞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까브리올레 차량의 정점, 뚝배기를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내준다. 씨발 맛있다 이거. 야, 이 맛에 오픈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픈카를 타면서 나는 간종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뇌를 MRI 한번 찍어 봐줘야 됩니다. 오픈카를 타는 사람들은 다 관종이에요. 아니면은 정말 나는 자유를 느끼고 싶다, 나는 나만의 세상에 나는 그냥 뭐 자유인이다 하면서 새벽에 그냥 이렇게 드라이브 즐기시는 분들 제외, 그런 분들 제외하고 웬만하면 다 관종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 오픈카의 장점이 뭐냐면은 바로 이런 개방감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개방감이 좋고, 그리고 디자인이 이 전세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좋아졌어요. 전부 다 터치로 되어 있고 뭔가 비행기 조종석처럼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 어찌됐건 시트가 4개짜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뒤쪽에는 사실 누가 앉거나 하면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애기들은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인이 앉는다고 하면은 무릎까지는 그냥 잘못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넓지 않은 그런 공간이 있는데, 골프백을 뒤쪽에 오픈을 하고 넣으신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굳이 나는 이 차를 타고 골프를 치러 가야겠다 그러면 뒷좌석에다가 2개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시트가 씹창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는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포지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낮습니다. 상당히 낮게 포지션이 되어 있어서 어찌됐건 이 차량의 특성은 정말 스포츠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르쉐 전체적인 그런 이제 다른 차량 느낌과 비슷하게 스티어링 휠이 상당히 작아요. 상당히 작고 딱 들어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타이칸 갖고 있지 않습니까? 타이칸하고 비교했을 때 전체적인 디자인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포르쉐의 느낌이 나고 조금 더 멋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강하게 납니다. 가운데 이제 계기판이 있는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가운데 엄청나게 큰 RPM 판이 있습니다. 가장 커요. 속도판보다 더 훨씬 큽니다. 그리고 무려 레드존이 7,500에 있어요. 7,500. 어마어마합니다. 레드존이 보통 레드존은 뭐 5,000에 있지 않습니까? 4,000, 5,000? 그 정도에 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레드존이 7,400에 있네요. 정확하게 7,400에 있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무려 제한 속도가 330입니다. 330이고 운전자 쪽으로 조금 휘어있는 듯한 그런 계기판 디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인성도 상당히 뛰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드라이브 셀렉터 같은 경우도,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현행 R8 모델에도 이렇게 또 디자인이 돼 있죠. 이렇게 또 돼 있고, 그리고 이 상당히 흉악한 거, 전 개인적으로 이거 아주 깨다고 생각합니다. 뭐 거의 뭐 잘못된 곤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거의 뭐 무슨 이거 귀엽습니다. 아주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근데 사실 GT3 모델 그거는 기어봉으로 돼 있거든요. 그건 더 흉악해요. 사람이 진짜 간사한 거야. 처음에 이거 나왔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별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GT3 모델 그 수동 기어 모드 이 봉을 봤는데 진짜 보잘것없더라고. 그리고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드디어 이 포르쉐에도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두 개가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통풍 시트는 진짜 불알이 얼 정도로 시원하다는 거. 상당히 시원합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도 등에서 육수 질질 셀 정도로, 불알통 치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상당히 뜨겁다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간결하게 돼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는 따로 작업을 한 겁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원래 작업이 안 되는 건데 따로 작업을 제가 진행을 한 거고,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도 세미 버킷 시트예요. 그래서 너무 불편하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편하지도 않고 그냥 적당한 그런 세미 버킷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천천히 시승을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맛보기용으로만 시승을 한번 해볼게요. 본격적인 시승은 다음번에 제대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칸하고도 한번 찍어보고, 뭐 박스타랑도 한번 찍어보고, 재밌게 또 제가 랩터를 가지고 놀았었던 것처럼 재밌게 여러 가지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911은 영상을 안 찍으려고 그랬었는데 여기 또 이렇게 또 찍게 되네요. 또 누구에게나 좀 드림카지 않습니까? 911이 대안이 많아요. 왜냐면 가격대 접근성이 참 이게 어려운 게 2억 중반입니다. 옵션 조금 더 하고 하면은 3억 가까이 되는 차량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정말 고가의 차량이거든요. 근데 2억 중반이 되는 차량, 2억 중후반이 되는 그런 금액으로 무슨 차량을 살 수 있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중고입니다. 맥라렌 650, 그리고 조금 더 하면 720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458, 488, 그리고 이 차량과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비슷한 느낌의 에스턴 마틴 DB11 까브리올레도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에스턴 마틴 DB11 까브리올레 같은 경우는 심지어 2억 초반이에요, 중고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신차로 보면 금액이 맞지는 않죠. 근데 어찌됐건 좀 대안이 많아요. 하지만 신차 대 신차로 놓고 이 정도 급의 차량을 찾는다 라고 했을 때는 단 한 대도 적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그냥 확실하게 말씀해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 911이라는 차량은 몇 가지 빼고 완벽에 가깝습니다. 몇 가지는 이따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밸런스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완벽에 가까운 차고, 이 차량을 까는 사람은 그 제가 언급할 몇 가지 빼고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완벽해요. 와, 이 차량은 정말 이 핸들링이나 조향되는 느낌이 말도 안 돼요. 뭔가 차량이 정말 우스갯소리로 얘기할 때 이렇게 간다는 느낌이 있어요. 맛있다, 맛있다, 요런 느낌. 영상에 당연히 안 담기겠죠. 나만 느끼고 싶어. 가면서 싹싹싹 요 느낌이, 뭔가 이 타이어가 조향이 옆으로 돼서 간다는 느낌이 날 정도로 조금 이질감이 들면서 완벽에 가까운 그런 이제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내가 뇌가 이렇게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거짓말 조금 보태면은 그렇게 간다는 느낌 날 정도로 정말 좋아요. 그 정도로 상당히 좋고, 일단 핸들 같은 경우는 가볍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스포츠카이기 때문에 가벼우면 핸들이 털릴 수가 있죠. 고속에서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G포스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또 돼 있는데, G포스는 뭐냐면 중력이에요. 제가 좀 밟았을 때 저 빨간 점이 뒤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그게 중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드를 이렇게 돌려주면은 노멀 모드, 그리고 스포츠 모드. 스포츠 모드를 바꾸자마자 바로 RPM이 1000 정도가 뜹니다.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 RPM이 2000이 뛰어요. 그럼 기본 RPM 시작이 무려 3000입니다. 3000 RPM. 여기서 스포츠로 또 내리면 바로 떨어지고, 노멀 바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속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뒤에 이렇게 스포일러가 올라갑니다. 야, 맛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성공의 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량이 뚝배기가 열려서 이렇게 바람을 맞으면서 탈 수 있는 거 너무 고급스러워요. 야, 바람조차 고급이에요. 이런 느낌이 납니다. 정말 그런 맛에 사실 오픈에어를 좀 즐기는 것 같고, 일단은 100에서 140, 150, 160, 170, 180, 190, 200까지는 아주 쉽게 올라갑니다. 아주 쉽게 올라가고, 그리고 핸들을 잡아 돌릴 때 느낌 이상하죠. 핸들을 잡아 돌리는 느낌이 타이어에 마치 쫀득이를 붙이고 그냥 내가 꺾는 대로 돌리는 듯한 느낌이 날 정도로 박혀서 돌아요. 자, 여기서부터 코너가 조금씩 있는데, 물론 당연히 심한 코너는 아닙니다. 거의 완벽해. 지금 영상으로 보실 때는 이게 심하지 않은 코너로 보이시겠지만, 사실 이게 뭐 90km, 100km로 달리면서 이 코너를 타기에는 아마 다른 차량들 다 날아갈걸요? 지금 이제 코너를 살짝 있는 데를 이렇게 타봤지 않습니까? 그냥 느낌이 차가 이렇게 가는 느낌이 아니라 스네이크처럼 가는 느낌이야. 스네이크처럼 간다는 느낌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접지력이나 무배, 배분 모든 게 완벽한 차량이 바로 이 91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단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단점은 일단 2억 중반이 되는 그런 차량이, 보세요 한번. 실리콘, 물론 다 옵션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개썩다리 그냥 실리콘으로다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여기도 카본이 아니에요. 뭐 이상한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 이런 거 진짜 깨요. 그리고 이런 버튼의 모양은 참 멋있지만 버튼의 질감은 별로 좋지가 못하다는 거. 이게 참 웃긴 게, 우리나라 그 전파법상 10초를 넘어가면은 이 리모컨을 계속 누를 수가 없어요. 전파가 차단이 됩니다. 근데 이 카브리올레 차량 같은 경우는 루프를 닫으려면은 12초를 꾹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12초를 누르잖아? 안 닫혀. 10초에서 끊겨. 여기에서 뚝배기가 멈춰요. 한 번 더 눌러야 돼. 그러다가 한 번 또 잘못 누르잖아요. 그럼 다시 열려. 그런 이제 조금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전파법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 안 좋다라는 거. 사실 그 이외의 것들, 뭐 수납 공간도 이 정도면은 엄청 좋습니다. 수납 공간 여기도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도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죠. 그래서 두 개가 있고, 그리고 편의 장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고, 이 정도면은 뭐 최고의 스포츠카라고 그냥 2번, 3번, 4번, 100번 말해도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모든 분들이 이 911 그리고 포르쉐에 대한 로망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었고, 나도 언젠가는 포르쉐를 좀 타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참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이 911에 앉아서 오픈 에어링을 하면서 이 차량을 리뷰를 하고, 내가 타이칸을 타고, 내가 박스터 GTS 4.0을 구매를 했는데 배기 소리가 모기 소리가 난다고 한 달 반 타고선 팔고,
내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구독자분들은 분명히 GTS나 GT3 정도는 제가 봤을 때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한번 이 포르쉐 매장 가서 당당하게 V6을 한번 시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한번 해보셔도 충분히 추후에는 구매를 하고 남으실 분들이기 때문에 미리 경험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쯤은 꼭 경험해 봐야 되는 차량 중에 하나, 바로 포르쉐 911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야생마TV 야생마였고 다음번에 더 재밌는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생마TV 야생마였습니다.